경상북도의 외딴 마을. 겨울이 길게 눌러앉은 어느 날, 김태섭 할아버지는 다시 길을 잃었다. 할아버지 또 나오셨네요. 마을 슈퍼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정옥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눈 덮인 골목을 천천히 걷는 태섭의 손에는 전쟁에서 얻은 오래된 지팡이,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발을 맞추는 개 한 마리. 이름은 복돌이었다. 복돌이는 이웃 모두가 아는 존재였다. 하얗고 짧은 털, 짙은 눈망울,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침착한 걸음. 그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태섭이 어디로 향하든 복돌이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태섭은 집이 아닌 산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눈은 점점 더 깊어졌고 숨은 하얗게 뿜어 나왔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영철아, 여기 있었구나. 태섭은 중얼거리며 멀리 허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아들 영철은 2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복돌이는 할아버지 앞을 막아섰다. 컹! 짧게 짖은 복돌이는 몸을 돌리더니 몇 발자국 앞으로 걸었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태섭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복돌이는 힘껏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물고 끌기 시작했다. 놀란 태섭은 휘청였고 지팡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야, 복돌아, 왜 이래? 그러나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할아버지를 집으로 이끌었다. 그날 저녁 태섭의 집 앞. 복돌이는 현관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어두운 골목을 응시하고 있었고 태섭은 방 안에서 낡은 군복을 꺼내 펼쳐보고 있었다.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순간적으로 또렷해졌다. 그는 복돌이 쪽으며 중얼거렸다. 넌 어떻게 그 길을 아는 거냐? 며칠 후 마을 이장은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 복돌이가 혼자 산에 오르더라고요. 할아버지 없이 말이야. 누군가 말했다. 혼자 사네. 그리고 꼭 뭔가를 찾는 것처럼. 그날 이후 복돌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혼자 산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시간 후 태섭 할아버지를 데리고 다시 내려왔다. 하지만 이상한 건 태섭은 아예 외출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나는 나간 적이 없다니까. 복돌이랑 그냥 집에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복돌이의 목줄 안에서 한 장의 종이가 발견됐다. 낡은 종이에는 누군가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가 누굴 만나고 있는지 복돌이가 기억하고 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수군거렸다. 그 종이 누가 넣은 걸까? 태섭 할아버지? 설마? 복돌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종이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복돌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어렴풋이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사람처럼. 그 다음 날 마을의 보건소 간호사인 지윤이 복돌이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같은 길을 간다 했지. 그럼 뭔가 있는 거야. 지윤은 조심스럽게 복돌이의 뒤를 따랐다. 눈은 녹지 않아 길은 여전히 미끄러웠지만 복돌이의 발걸음은 정확했다. 그는 숲의 구불구불한 길을 알고 있는 듯 주저함 없이 걸었다. 30분쯤 지났을까 복돌이는 멈췄다. 그곳은 오래된 산막, 문은 잠겨 있었지만 복돌이는 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지우는 가까이 다가갔다. 여긴 누구 집이지? 문짝 옆에는 녹슨 편지함이 있었고 그 위에 낡은 명패 하나가 붙어 있었다. 구 김영철 중위. 지우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다. 김영철, 할아버지 아들이잖아. 이 산막은 분명 수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복돌이는 왜 매일 이곳을 찾는 걸까? 그 순간 문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작은 종이 한 장. 지우는 얼른 주워들었다. 글씨는 거의 발에 있었지만 희미하게 보였다. 내가 돌아오면 여기에 먼저 올게.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유언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약속이었다. 돌아오겠다는, 기다려달라는. 그날 밤 지우는 태섭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 했지만 그는 멍한 눈으로 복돌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애가 살아 있었다면 벌써 중년이 되었겠지. 그러다 문득 할아버지가 손으로 이마를 짚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이상하지 않냐? 나는 가끔 우리의 얼굴을 본다. 요즘 자주. 지우는 깜짝 놀랐다. 꿈에서요? 아니, 꿈이 아닌 것 같아. 이틀 전에도 마을 어귀에서 어떤 남자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복돌이는 그 순간 컹컹 짖기 시작했다. 아니, 짖는 게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강하게 주장하려는 듯 경고하는 소리였다.
지우는 복돌이에게 다가가 말했다. 혹시 너 누굴 찾아가는 거야? 복돌이는 눈을 마주치더니 꼬리를 흔들고는 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멀리 어두운 숲을 향해 짖었다. 그날 밤 마을 CCTV에 한 남자가 포착된다. 캡을 눌러쓴 채 산막 근처를 서성이는 의문의 남자. 그는 복돌이가 짖던 방향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복돌이를 보고 잠시 멈춰 서서 중얼거렸다. 아직도 나를 기억하나? 그날 밤 마을 CCTV를 돌려본 지우는 화면 속 남자를 정지시켰다. 모자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 무엇보다 복돌이가 그에게 짖지 않고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는 것. 그건 낯선 사람에겐 절대 보이지 않던 반응이었다. 혹시 복돌이가 아는 사람? 지우는 고민 끝에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화면을 본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게 있다가 손끝이 떨리는 듯 화면을 가리켰다. 저 사람 어디서 봤어? 아주 오래전에. 지우는 숨을 삼켰다. 어디서요? 전쟁 때 아냐. 그건 불가능하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두 눈이 붉어지더니 복도리를 꼭 안았다. 너만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지우는 마음이 먹먹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산막과 저 남자 복돌이 뭔가 연결돼 있어.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복돌이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이번엔 지훈과 동네 청년 민수가 함께했다. 복돌이는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걷기 시작했고 도착한 곳은 산막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숲, 잊힌 패탄광의 입구였다. 이곳은 위험한데 민수가 주저하자 복돌이는 탄광 쪽을 향해 컹컹 짖었다. 지우는 손전등을 꺼내 비추었다. 폐쇄된 입구 그 옆에는 오래된 박스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곰팡이가 핀 서류들, 그리고 낡은 군복, 그리고 녹슨 목걸이 하나. 목걸이에는 이름표가 있었다. 김영철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할아버지 아들, 여기 있었어? 바로 그때 숲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모자 쓴 남자. 이번엔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영철아? 모두가 얼어붙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기억나요? 모자 쓴 남자의 말에 숲속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복돌이는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고 눈빛은 오랜만에 찾은 가족을 알아보는 듯했다. 지우는 입을 막았다. 그럼 진짜로 김영철 씨가 살아계셨던 거예요?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감쌌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너, 넌 죽은 줄 알았다. 그 전투에서 너는 돌아오지 않았잖니. 영철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땐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의 눈엔 오래된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전우들은 대부분 전사했고 저는 적의 포로가 됐어요. 몇 년 동안 감금당하고 탈출했지만 돌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이름도 바꾸고 숨어 지냈죠. 하지만 매년 이 근처에 와서 아버지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지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영철은 눈을 감았다. 제가 사라진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들었어요. 그 죄책감이 저를 묶어뒀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가족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앞으로 걸어나가 아들을 꼭 안았다. 바보 같은 녀석.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난 매일 너를 기다렸다. 두 남자의 어깨가 떨리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던 복돌이는 고개를 들고 멀리 어둠 속을 바라봤다. 그리고 갑자기 컹컹 짖기 시작했다. 모두가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폐광 입구 옆 숲을 뒤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그녀가 다가가서 들어올리자 그것은 작은 금속 상자였다. 열자, 안에는 사진 몇 장, 녹음 테이프, 그리고 붉은 도장으로 덮인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영철이 상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다. 이건 내가 포로 시절 강제로 작성했던 보고서다. 군사 기밀이 담긴 내용들이야.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누군가 이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폐광 근처에 누가 있었던 거고. 민수가 말을 이었다. 그 남자가 너를 계속 따라다닌 이유가 이 상자 때문이었던 거야? 복돌이는 다시 어딘가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엔 짖는 소리 너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낯선 남자 두 명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옷,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 문서 우리에게 넘기시죠.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지우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당신들 누군데 이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남자 중 한 명이 웃음을 지었다. 우린 그저 정보를 복구하고 싶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없앴어야 할 진실을 말이죠. 그 순간 복돌이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앞에 나섰다. 털이 곤두서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지우는 재빨리 문서를 가방에 넣었다. 뛰어요! 지금! 민수가 외쳤고 네 사람은 복돌이를 따라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뒤편에선 낯선 남자들의 쫓는 발소리와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어두운 숲속, 달빛만이 길을 비추는 가운데 복돌이는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나침반이 되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나무 뒤에 숨었다. 지윤도 바닥에 손을 짚고 주저앉았다. 하지만 복돌이는 계속해서 산의 좁은 오솔길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다. 그 눈빛은 마치 떼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저 개 무슨 개 맞아? 아니, 그냥 동물이 아니야. 민수가 복돌이를 보며 중얼였다.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도 복돌이의 뒤를 따라가려 했다. 저 아이는 예전부터 뭔가 달랐어. 단지 집을 찾는 게 아니야. 뭔가 더 큰 걸 알고 있는 눈빛이었지. 지윤이 뒤를 살피며 물었다. 이게 어떻게 처음 키우시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2년 전 어느 날, 난 길을 잃고 비 맞으며 방황하고 있었어. 그때 이놈이 갑자기 나타났지. 온몸이 젖은 채 날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내게 다가와선 코를 내 손에 대더니 앞장서더군. 그때부터였어. 난 다시 길을 잃을 때마다 이놈만 믿었지. 아내의 제삿날도 병원 가는 길도 항상 정확했어.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반려견이 사람의 목적지까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건. 그게 문제야. 복돌이는 내가 말도 안 꺼낸 장소까지 알고 있었어. 난 얘한테 그런 곳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다. 그럼 혹시 이 개가 누군가에게 훈련받았거나 아니면 그 순간 뒤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대상은 북쪽 능선으로 이동 중이다. 곧 접촉한다. 지우는 재빨리 몸을 숙였다. 그놈들 아직 근처에 있어요. 복돌이는 갑자기 발소리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마치 어디론가 이끄는 듯 낙엽을 휘날리며 앞서 달렸다. 할아버지가 그 뒤를 본능처럼 따랐다. 그놈이 뭘 찾은 것 같아. 몇 분 뒤 복돌이가 멈춰선 곳은 오래된 폐군사 초소였다. 녹슨 철문, 깨진 창문, 그리고 안에서 희미하게 번쩍이는 녹색빛. 민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컴퓨터 장비와 벽면을 가득 채운 군사 지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 먼지 쌓인 상자 위엔 복돌이와 똑같이 생긴 개의 사진이 있었다. 이건 복돌이잖아. 근데 사진 밑에는 작게 적혀 있었다. 작전명 이알파 감각 강화용 K-다임. 지윤이 숨을 삼켰다. 이 개 군사 실험 대상으로 훈련된 특수견이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럼 복돌이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일부러 날 찾아온? 그 순간 뒤쪽 창문이 깨지며 두 남자가 들이닥쳤다.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 물건을 돌려받겠습니다. 지우는 상자를 움켜쥐고 도망치려 했지만 남자 하나가 총을 꺼내 들었다. 움직이지 마. 그러나 복돌이가 번개처럼 튀어올라 그 남자의 팔을 물었다. 비명과 동시에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수가 재빨리 주워들고 뒤로 물러났다. 이젠 우리 차례야. 말해요. 이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죠? 남자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그 개는 실험체야. 기억 탐색 기능이 탑재된 특정 인물의 정신 신호를 인식하면 그를 따라가서 보호하고 주변 기억을 복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었지. 정신 신호? 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복돌이는 할아버지의 기억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피를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찾은 그 보고서 그 안에는 더 큰 계획이 들어 있었어. 그 개는 단지 안내자가 아니야. 기억을 복구하는 열쇠였어. 모두가 말문이 막힌 순간 복돌이가 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멀리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헬리콥터의 날개 소리. 지윤이 외쳤다. 빨리 나가요. 누군가 또 오고 있어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산 중턱의 폐초소는 강한 바람에 흔들릴 듯했고 복돌이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철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누구지? 군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지윤이 숨을 죽인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민수는 벽 쪽으로 몸을 숨기며 총을 꽉 움켜쥐었다. 할아버지는 복돌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복돌아. 나만 믿고 움직이자. 그 순간 초소 위로 하강한 줄 하나. 검은 전투복을 입은 인물이 민첩하게 착지했다. 얼굴은 헬멧과 고글로 가려져 있었다. 그의 옆구리에 국방연구센터라는 마크가 박힌 장비가 달려 있었다. 김도훈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모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저 아버지를 어떻게? 저희는 오래전부터 복돌이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실험체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에 접근한 최초의 생체 연동체입니다. 그는 천천히 헬멧을 벗었다. 젊은 남자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2006년 기억 저장 실험 프로젝트 이엘파가 실패하면서 실험견 3마리가 탈출했죠. 그중 마지막 하나가 바로 복돌이입니다. 민수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근데 왜 이제야 찾아온 거죠? 벌써 10년도 넘게 지났는데. 남자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원래 복돌이는 고령자 대상 기억 복구 테스트용이었어요. 하지만 김도훈 씨는 전혀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복돌이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분석 중입니다. 지윤이 물었다. 그럼 복돌이는 스스로 주인을 고른 거예요? 정확히는 그의 뇌파 신호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찾은 겁니다. 놀랍게도 도훈 씨의 뇌 구조는 특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 복돌이에게 최적의 대상이 된 거죠.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운 듯 복돌이를 바라봤다. 이 아이는 날 위해 온 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때 복돌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핥고 조용히 머리를 기대었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한 눈빛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복돌이의 생체 반응이 불안정합니다. 기억을 과도하게 복구하면서 내부 신경 회로가 소모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지윤이 다급히 물었다. 계속 이대로 방치하면 복돌이는 더 이상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그럴 수는 없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복돌이를 연구소로 데려가 다시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서서히 모든 걸 잃을 겁니다. 잠시의 정적. 바람 소리만이 초소 안을 메웠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복돌이를 안았다. 내가 날 잊는 건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이 아이가 나를 잊는 건 못 참겠어.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복돌이를 데려가세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난 함께 가겠소. 어디든. 지윤이 놀라 소리쳤다. 할아버지, 연구소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 기억은 이제 이 아이 속에 있으니까 나 없이 안 돼. 복돌이는 마치 모든 걸 이해한 듯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오랜 여행의 끝에 도달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남자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단 이동 중엔 계속 생체 모니터링을 해야 하니 저희 지시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하늘 위 헬리콥터 문이 열리고 로프가 내려왔다. 모두가 조심스레 탑승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나무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잠깐! 어디 가시나? 총을 든 또 다른 세력. 그들의 목표도 복돌이었다. 잠깐, 어디 가시나? 나무들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검은 전 점퍼에 각기 다른 무장을 한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헬리콥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남자는 복돌이 앞으로 다가서며 몸을 낮췄다. 당신들은 누구지? 정부 소속이 아닌 건 확실하군. 우린 필요한 걸 얻는 사람들이지.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복돌이를 바라봤다. 이게 그 전설적인 실험견인가? 우리가 찾던 보물이 맞군.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이 개는 내 가족이요. 건드리지 마시오. 그 순간 남자 중 하나가 총을 들이밀며 외쳤다. 가족! 웃기지 마. 넌 실험의 부산물일 뿐이야, 늙은이. 복돌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렸다. 그 눈에는 짙은 분노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지윤이 조용히 민수에게 속삭였다. 우리 쪽 헬기엔 병력도 없고 이대로면 포위당해. 어떻게 해야 해?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주변을 살폈다. 초소 뒤편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경사면 그리고 작게 열려있는 배수구 하나. 방법이 있어. 지윤아. 할아버지랑 복돌이 데리고 배수구로 내려가. 난 시간 끌게. 너 미쳤어? 지금은 방법이 없어.
빨리. 지우는 흔들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따라오세요. 이쪽이에요. 복돌이는 뒤를 돌아보다가 민수에게 한 번 짚고 곧바로 지훈과 함께 움직였다. 민수는 심호흡을 한 뒤 폐초소 문을 열고 나섰다. 야, 내가 찾는 건 나야. 걔는 그냥 우연히 있었던 거라고.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그를 주시했다. 그래? 그렇다면 널 먼저 처리해주지. 막 그 순간 초소 위에 남아있던 KI 소속 요원이 총을 들었다. 짧은 총성과 함께 첫 남자가 쓰러졌다. 기회는 지금이야. 산속에서 짧은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틈을 타 지훈과 할아버지 복돌이는 배수구를 통해 경사면 아래로 탈출했다. 길은 미끄럽고 진흙투성이었지만 복돌이는 앞장서서 쉬지 않고 달렸다. 이 아이는 어디로 가는 거지?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복돌이의 뒤를 따라가면서 중얼거렸다. 지우는 손전등을 비추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 진짜로 무언가를 알고 있어. 그냥 기억을 복원한 게 아니야. 지도를 읽고 있어. 그 말대로 복돌이는 산을 오르고 작은 바위 틈 사이를 지나 마침내 오래된 벙커처럼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 도착했다.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손잡이를 당기자 삐걱이며 열렸다. 내부는 어둡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바닥엔 오래된 금속 플레이트.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실험기지 E알파 제2 기록소. 할아버지는 문턱 앞에서 몸을 멈췄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감각. 복도리의 울음소리 그리고 녹슨 철제문 너머로 들려오는 누군가의 숨소리. 그곳에는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벙커 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복돌이는 조심스럽게 앞장섰고 발소리는 눅눅한 바닥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지우는 손전등을 비추며 안쪽을 살폈다. 벽에는 군용 지도가 반쯤 찢어진 채 걸려 있었고 오래된 기계들과 서류 뭉치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가만히 숨을 쉬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벙커 깊숙이 들어서자 갑자기 주저앉았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웅크렸다. 여긴 내가 있었던 곳이야. 할아버지?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여기서 명령을 받았고 개들을 조종했어. 나도 책임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복돌이는 그 할아버지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등에 코를 가져다 댔다. 그 순간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복돌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였구나, 복돌이. 너도 그중 하나였지. 하지만 넌 다르게 행동했어. 넌 날 지킨 거야. 그때였다. 벙커 한쪽 벽면이 삐걱거리며 움직이더니 안에서 자동등이 켜졌다. 그곳에는 작은 실험실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었다. 유리관 안에 보관된 DNA 샘플들, 사진들, 그리고 복돌이와 똑같이 생긴 여러 마리의 개들 사진이 벽에 붙어 있었다. 이건 뭐야? 지우는 놀라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중 하나의 파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제로 원, 인간의 정서 반응을 기억하는 전투견 실험체. 대상 코드명 복돌 베타. 정서 반응? 민수가 가까이 다가가며 입을 열었다. 이 개들은 단순히 명령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기억하고 반응하도록 훈련된 실험체였어. 일종의 정서적 지도 시스템.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우리가 전쟁에서 인간의 방향을 잃을까봐 감정이 사라질까봐 만든 프로젝트였지.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어. 감정을 복제할 수 없었거든. 그런데 복돌이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성공 사례야. 바로 그때 벙커의 입구 쪽에서 무언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가 귀를 기울였다. 누가 따라왔어? 지윤이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릴 추적한 거야. 복돌이가 갑자기 짖었다. 낮고 위협적이며 예리한 소리였다. 문 잠가, 복돌이 안쪽으로! 복돌이는 할아버지 앞에 서서 그를 보호하듯 몸을 낮췄고 그 순간 철문이 열렸다. 검은 복장의 사람들이 또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의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춰. 이 벙커는 이제 국가의 보호하에 있다. 그들과 함께 나타난 이는 군 정보사령부 소속인 듯한 중년의 군인이었다.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모든 기록과 생물체는 정부의 증거로 수집될 것이며 특히 이 개는 보호 대상이 된다. 지윤이 날카롭게 물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죠? 군인은 짧게 대답했다. 그 개가 마지막 퍼즐이니까. 퍼즐이라니 복돌이가 마지막 조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지우는 두 눈을 부릅뜨고 군인에게 다가섰다. 군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개는 단순한 실험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억의 위임이었습니다. 기억의 위임이요?
기억은 단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부 생명체에게 넘기는 실험을 했고 복돌이는 그 기억을 온전히 품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할아버지는 벽에 기대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잊고 싶었던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지. 복돌아. 복돌이는 조용히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묘한 슬픔과 결심이 비쳤다. 그 순간 군인 옆에 있던 요원이 무전을 받았다. 지휘관님, 외부에서 무장 인원이 접근 중입니다. 벙커를 포위하려는 듯합니다. 서둘러야겠군. 군인은 벙커 내부에 있던 자료를 하나둘 챙기며 말했다. 지윤 씨, 민수 씨, 그리고 어르신. 지금부터 여러분은 국가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탈출해야 합니다. 복돌이는요? 지윤이 불안하게 안 돼. 그들이 들어온다. 지윤과 민수는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복돌이와 함께 비상 통로로 향했다. 군인은 마지막까지 자료를 태우며 벙커에 남았다. 어서 가! 너희라도 살아서 이 진실을 전해야 해. 비상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복돌이는 길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앞서 뛰며 방향을 제시했고 지윤과 민수는 그를 따라 전속력으로 움직였다. 몇 분 후 그들은 폐가처럼 보이는 오래된 마을 창고 뒤편으로 나왔다. 숨이 턱에 찼지만 복돌이는 그 틈에서도 계속 주위를 살폈다. 지윤이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복돌이가 데려왔네. 또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맑아졌다. 지윤아, 내 어머니는 그 실험 때문에. 어머니요. 지윤은 얼어붙었다. 엄마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입을 때려다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늦게 말했구나. 하지만 아직 너도 위험해. 그리고 그 순간 복돌이가 으르렁거리며 어둠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숨어있던 누군가가 나타났다. 검은 후드, 어두운 눈빛. 그 사람은 천천히 말했다. 복돌이를 넘겨. 그래야 너희가 산다. 폐가 뒤편 어둠 속에서 검은 후드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복돌이는 짖음을 멈추지 않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상대를 응시했다. 복돌이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도 너희도 모두 위험하다. 그 검은 인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복돌이 옆으로 다가갔다. 왜 우리를 이렇게 쫓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할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전쟁 중에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 정보는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 복돌이는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복돌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었나요? 아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복돌이는 나의 동료였고 나를 보호했던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은 나의 기억과 진실을 지키는 수호자다. 그 순간 복돌이가 짖음을 멈추고 눈빛이 평화롭게 변했다. 마치 자신이 지켜야 할 사명을 완수한 듯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과 군인들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도움이 왔어요. 검은 후드는 긴 한숨을 쉬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에는 반드시 복돌이를 빼앗아 가겠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흘렀고 할아버지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복돌이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나침반이 되어 주었다. 지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 가족의 진실, 그리고 복돌이가 지켜준 기억,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 이야기의 끝.